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윈32 API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습할 내용들은 싱글톤에 대해서 이제 스태틱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태틱 멤버 변수와 스태틱 멤버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왜 이제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 일반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클래스가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장면 관리자라고 해서 레이어를 쌓는 그런 레이어를 쌓는 방식으로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려고 해요. 이제 영상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클래스마다 이렇게,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제가 복습하려고 찍는 영상이지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멤버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시점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정적 변수는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메모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 그곳에 저장된 정적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생성과 소멸 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영역에 계속 상주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체든지, 원래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코어 CPP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닛에서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get 인스턴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m init 인스턴트에 이제 이 스태틱 정적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널 값이 아니게 되고, 널 값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반환한다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객체의 생성과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차피 코어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싱글톤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라이빗의 생성자와 소멸자를 전부 다 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통한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서 애초에 생성이 안 되지만, 만약에 객체 생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스태틱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객체 소속이 아니라 클래스 소속으로서 모든 객체들이 하나의 정적 멤버 변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용하면은 그 하나만 공통적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객체 생성 시에 메모리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택 영역이든 힙 영역이든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메모리조차 잡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 멤버 함수도 같은 원리인데,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스태틱 멤버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스태틱 콜백 얘도 있고, 얘도 스태틱 멤버 함수죠. 그리고 얘네들도 다 스태틱 멤버 함수입니다. 이 스태틱 멤버 함수에서 일반 정적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일반 정적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일반 멤버 변수, 즉 정적 멤버 변수가 아닌 스태틱이 붙지 않은 일반 멤버 변수를 이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자, 함수가 객체마다 생성이 될까요? 아니면은 클래스마다 하나씩 생성이 돼서 모든 객체가 공유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즉 객체의 생성과는 상관없이 함수 하나입니다. 즉 클래스당 함수는 하나만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되고, 함수 포인터가 객체마다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모든 객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 다른 객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객체가 각각 함수를 호출을 해도 그 안에서 사용되는 멤버 변수의 값이 전부 다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디스 포인터 때문입니다. 즉, 객체 점 함수를 호출해요. 아니면은 객체 힙에다가 만약에 메모리를 잡아서 객체를 생성을 했다면은 객체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함수가 호출될 때 우리는 매개 변수에 따로 호출하는 객체의 포인터를 넘겨주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객체.점 함수 하게 되면은 그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호출하고 있는 객체의 포인터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스 포인터고, 이 함수 내부에서 우리가 디스 화살표에서 멤버 변수를 지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멤버 변수를 그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한 객체의 포인터.점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점 멤버 함수 이렇게 있죠.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여기 아무 값도 없이 이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해도 실제로 어셈블리어를 보면은 이 객체의 포인터가 멤버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려고 이제 스택에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에 넣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의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멤버 함수 안에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를 10이라고 바꾸는 이런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만 우리는 작성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컴파일 될 때는 디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온 객체의 포인터로 하여금 멤버 변수를 가리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멤버 변수의 값을 가져오고 거기다 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함수는 하나여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이 디스 포인터로 해서 디스 포인터 덕분에 함수는 모든 객체당 하나씩 만들지 않고 하나의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정적 멤버 함수를 보면은, 자, 우리가 정적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봤다시피 이렇게 클래스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즉, get instance는 분명히 코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인데 얘가 정적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접근할 때 객체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객체.get instance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클래스 범위 연산자 지정해주고 get instance 해서 정적 멤버 함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디스 포인터가 세팅이 안 돼요. 디스 포인터가 세팅이 안 된다라는 것은 객체.get instance 해도 그 안에서 특정 멤버 변수를 지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객체가 100개면은 멤버 변수도 100개가 생길 텐데, 정적 멤버 함수 안에서 디스 포인터가 세팅되지 않은 채로 그 멤버 변수를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인 줄 알고 사용하죠?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인 줄 알고 값을 세팅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적 스태틱 정적 멤버 함수 안에서 일반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읽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스 포인터가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를 읽어와야 되고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클래스로 접근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스태틱 정적 멤버 함수고 여기도 정적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스태틱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만 있잖아요. 객체에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만 생성되는 게 스태틱 멤버 변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스태틱 멤버 함수 안에서는 스태틱 멤버 변수의 값을 읽어다가 사용 가능합니다. 세팅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싱글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싱글톤의 원리는 정적 멤버 함수 안에서 정적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을 해서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적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당 그리고 클래스당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값을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이걸 지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값이 유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면은 널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데이터 영역에 최초 하나만 세팅이 되어 있고, 객체의 생성과 소멸엔 상관없이 프로그램 실행과 종료에 따라서 생명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내 이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톤 패턴을 구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로 구현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이머 쪽하고 그리고 이제 씬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하는
씬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씬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씬 매니저 클래스는 그냥 일반 싱글톤 클래스예요. 그래가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씬 매니저 클래스가 아래 이제 하위 신 뭐냐 부모 클래스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각 자식 신들을 관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신 매니저는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얘는 그냥 신 매니저는 독자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신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하나 있고 이 부모 클래스를 이제 여러 자식 클래스들이 상속받으면서 뭐 여긴 인게임 신 그리고 여기는 뭐 인트로 신 여기는 뭐 피니시 신 여기는 뭐 뭐냐 그 대기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각각의 특징들을 가진 신들을 이렇게 신 객체가 신 부모 클래스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관리는 솔직히 매니저가 신 매니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매니저가 각 이 신 부모도 관리를 하고 각 자식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 부모 클래스를 선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다형성이죠.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 상속을 구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코드의 재활용성입니다. 즉, 이 신들은 각각의 다른 목적의 신들이지만 결국에는 즉 장면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 공통된 분모로부터 파생되는 공통된 코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된 코드들을 이 신 객체에다가 신 부모 객체에다가 넣어놓고 각 자식 클래스들에서 그 공통된 코드들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자신들의 고유의 기능들, 즉 인게임 씬이면은 뭐 플레이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면은 인트로, 뭐 피니시면 피니시, 그다음에 대기 웨이트 씬이면은 이제 웨이트 하는 대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유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구현을 함으로써 이제 코드의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형성은 쉽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참조를 해서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하나의 명령어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기능을 실행을 하는 게 다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형성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 공통적으로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 클래스를 예를 들어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신이라는 공통된 부모 클래스를 모두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특징은 이 신이라는 부모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부모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실제 모양은 신이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는 각각의 A, B, C, D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형성을 구현을 하려면은 무조건 상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매니저 클래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프라이빗인 이유는 싱글톤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신 매니저 이것 인스턴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신, 넥스 신, 즉 신의 현재 신과 그 다음 신에 대한 정보를 매니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해가지고 get instance 이거는 이제 싱글톤 객체 생성하고 지우는 거고요. init은 이제 이 매니저 클래스 초기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신 해가지고 신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 매니저가 신들을 생성하고 소멸하고 그런 관리 있잖아요. 생성과 소멸에 대한 관리를 매니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리트 씬을 해가지고 이제 씬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넘 클래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넘 클래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넘 클래스인데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그냥 정수값들이에요. 즉 얘는 0이고 얘는 1인데 이 0과 1을 이렇게 의미 있는 값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이넘 클래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넘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샵디파인으로 또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샵디파인 같은 경우 디버깅 시 안 보이죠.
즉 내가 지정한 값들이 안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샵 디파인으로 하면 0으로 보이고 1로 보이기 때문에 디버깅 시에 0과 1로 표현이 돼서 이 0과 1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디버깅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이넘 클래스로 해버리면은 이 SC 커런트와 SC 넥스트라는 값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버깅 시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 SC가 뭐가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씬 하나를 객체를 생성을 받습니다. 이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러 씬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즉 만약에 크리트 씬을 하는데 내가 인트로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된다. 게임의 실행 시에 이 매니저가 생성해야 되는 거는 인트로 씬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트로 클래스가 들어오겠죠. 지금 여기는 인게임 씬밖에 없는데 인게임 씬보다는 이제 인트로 씬이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로 씬 클래스 타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트로 씬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인트로 씬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객체로 하여금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초기화를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init 함수, init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게 씬 객체 이게 뭐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가상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식 클래스들에서 이 init 함수를 가져다가 오버라이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상속을 이용한 코드 재활용이죠. 지금은 물론 이 코드 한 줄만 이렇게 가져다 쓰는데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가져다가 써야 될 코드가 굉장히 많다, 중복된 코드가 많다 그러면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일단 이 init 함수를 각각의 자식 클래스들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공통적인 함수고 이 공통적인 함수를 가져다 쓰는 과정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인게임 씬만 이렇게 씬 부모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이렇게 상속받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init 해주는 거고 init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true false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init에서 만약에 false 즉 초기화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save delete scene 할당받은 씬을 해제하고 리턴 널 포인터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널 포인터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 밖에서도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도 이제 널 포인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널 포인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이제 이 씬 객체를 활용하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이 씬 크리에이터의 현재 씬인지 그다음 그 다음 씬인지를 구분을 해서 현재 씬이면은 현재 씬에 대한 이제 객체를 해제를 하고 한 번 더 이제 씬 객체 새로운 씬 객체를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씬 객체를 현재 화면을 그리는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당한 다음에 이 씬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 메모리 주소하고 이 메모리 주소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변수에서 이제 할당을 해도 이게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얘를 반환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얘를 반환해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씬 객체를 생성한 지역 변수 씬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댕글링 포인트가 되지 않는 게 댕글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에 생성한 지역에서 생성한 함수 프레임 안에서 생성한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을 했을 때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을 했을 때 이제 이 함수 프레임이 지워지면서 스택에서 삭제가 되면서 그 주소를 참조하게 될 때 잘못된 영역을 참조하게 되는 것을 댕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할당받은 주소가 힙이에요. 그럼 힙에 있는 주소를 할당받아서 잠시 얘가 임시적으로 받아서 각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이 주소를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반환되는 주소는 힙 영역에 있는 포인터입니다.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 주소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댕글링 포인터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힙 영역은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씬 매니저의 역할은 그냥 객체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이제 현재 씬인지 그 다음 씬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씬을 이제 보여줄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화를 해서 현재 씬과 그 다음 씬의 값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씬 베이스 객체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성자고 각 널 포인터를 생성을 해주고 소멸자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 이제 소멸해주는 거고요. 소멸자 호출됐을 때 즉 씬 매니저 객체가 이제 싱글턴 포인터인데 싱글턴인데 이 싱글턴이 소멸이 될 때 싱글턴을 할당받은 메모리가 해제가 될 때 먼저 가지고 있는 포인터들을 해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해제를 해주고 나서 이제 이 객체가 해제가 돼야 안전하게 이제 뭐랄까 메모리 해제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get 인스턴스 받는 거, 싱글톤 객체 받는 거, 디스트로이드 싱글톤 해제하는 거, 즉 얘가 호출이 되면은
이 m 인스턴스를 삭제를 하면서 m 인스턴스에 소멸자 호출이 되게 됩니다. 소멸자 호출이 되면은 거기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도 먼저 삭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씬 매니저 메모리를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it 함수에서 이제 얘를 초기화하게 되면은 크리트 씬을 만들게 되는 건데, 처음 초기화 될 때는, 즉 얘가 초기화되는 경우는 얘가 생성될 때입니다. 즉 얘가 매니저가 얘가 get 인스턴스로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객체점 init을 해서 얘가 처음에 이 객체가 생성될 때 init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때 이제 현재 씬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tru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씬 베이스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심플한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이 friend 클래스입니다. 이 friend 키워드입니다. 자, 이 friend 키워드가 뭐냐면은 친구란 뜻이잖아요. friend가. 그러면은 씬 매니저 클래스를 내 친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내 모든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까지도 접근을 해서 너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져다가 쓸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프렌드 클래스를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신 입장에서 이제 신 매니저가 신 입장에서 신 매니저 클래스가 이제 자기의 그 신 매니저 클래스 함수 안에서든 어디서든 뭐 이런 거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은 가능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 인게임 씬, 즉 이 씬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인게임 씬에서 프렌드를 붙이려고 하면은 이 위에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속 그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식에는 붙어 있는데 부모에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init 함수로 호출하려고 한다면은 뭐 퍼블릭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프라이빗을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부모 쪽에 프렌드가 없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다 갖다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게 또 가상함수, 버추얼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상함수입니다. 가상함수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C++에서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정적 바인딩 방식입니다. 즉 다형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개의, 자, 다형성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서로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타입은 여기서 공통된 타입이 뭐가 있죠? 그렇죠. 부모 타입이 있죠. 부모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가 참조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모든 자식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는 참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모 타입을 상속받은 A라는 자식, B라는 자식, C라는 자식, D라는 자식 모두 이 객체가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객체가 참조할 수 있어요. 그쵸? 이 객체가 참조할 수 있고, 실제로 생성된 객체는 이 A, B, C, D의 각각의 자식들이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을 보면은 이 A, B, C, D의 그런 멤버 변수들이 저장된 걸, 할당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부모 타입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 객체들이 생성이 되겠죠. 자식 멤버 변수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뒤에.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객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다형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부모 타입 클래스, 즉 이 init 함수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D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객체로 하여금, 만약에 여기다 A를 받았다, A 객체 참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객체점 init을 하면 돼요. init 하면은 init하고, 그 다음에 또 B에 init이 있기 때문에 또
객체가 만약에 이 객체가 B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객체.init 하면은 B의 init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나씩이 아니라 배열에다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부모 타입의 객체가 배열이라서 이 배열에다가 배열 4를 할당을 해놓고 여기다가 각각의 A, B, C, D 인스턴스를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객체 0.init 그 다음에 여기 i 돌고 폼은 돌면서 0, 1, 2, 3 할 때마다 이 init 함수를 전부 다 호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장면에 대해서 배열로 선언을 해놓고 폼은 한 번이면은 이 객체 4개를 따로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이 모든 init 함수를 호출을 해서 초기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형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C++에서는 이 부모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호출이 안 돼요. 즉 객체 0, 1, 2, 3 해가지고 이 A, B, C, D의 각각의 init 함수들 오버라이딩한 init 함수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객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부모 타입에 구현된 init 함수만 똑같이 4번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 동작 방식이 정적 바인딩이라 그래요. 정적 바인딩이라 그럽니다. 정적 바인딩은 뭐냐? 컴파일 시점에 이 객체의 타입을 보고 객체가 호출해야 될 함수의 함수 포인터를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컴파일러가 보는데 이 객체에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가 들어올지는 컴파일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런타임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객체가 이 부모 타입인 거고 이 객체.init을 할 때는 이 init 함수가 부모 타입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init 함수를 호출하겠구나라고 결정 지어버리고 그렇게 동작 방식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를 가져다가 이 init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에 부모 타입 안에 있는 즉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함수의 함수 포인터를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돌리려고 해도 똑같은 부모 타입 안에 있는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함수가 4번이 똑같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각각 A, B, C, D가 나는 호출되길 원했는데 A 안에 있는 init, B, C, D 안에 있는 각각의 init 함수가 호출되기를 원했는데 실제 동작 방식은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함수가 4번이 호출되는 거죠. 왜 그렇다? 정적 바인딩 때문이다. 정적 바인딩은 컴파일 시점에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를 미리 결정을 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걸 정적 바인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죠. 왜냐? 컴파일 시점에 어떤 함수가 동작이 될지 알면은 그 함수 포인터를 바로 init에 호출하는 쪽에다가 박아놓으면은 그냥 바로 점프 한 번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참조가 들어올지 모른다면은 실제로 링커 단계에서도 그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링커 단계에서도 그 공간을 비워두고 빌드 시점에 할당되는 즉 new 해가지고 할당되는 실제 A가 할당되는지 B가 할당되는지 C가 할당되는지 D가 할당되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 함수의 포인터를 가져와서 init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적 바인딩입니다. 즉 정적 바인딩보다 동적 바인딩이 빠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C++에서는 기본 동작 방식이 정적 바인딩이에요. 하지만 자바는 동적 바인딩이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열 넣고 돌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작 방식이 동적 바인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A, B, C, D의 각각의 이제 init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추얼 키워드는 뭐냐? 정적 바인딩인 동작 방식을 정적 바인딩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버추얼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면은 동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상 테이블도 설명을 해야 되네. 자,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이 init 함수가 가상 함수가 돼요. 가상 함수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제 이 가상 함수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씬 클래스 안에 이 씬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가상 테이블이 이렇게 가장 먼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멤버 변수들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가상 테이블에는 가상 함수의 메모리 주소가 담겨 있어요. 즉 이 실제 init 함수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에 대한 메모리 함수 포인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함수, 가상 테이블에 대한 메모리 주소도
여기 담겨 있죠. 0번, 1번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버추얼 가상함수들을 자식 클래스들에서 오버라이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상함수가 오버라이딩 되면서 상속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즉 A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함수도 가상 테이블, A 클래스의 가상 테이블이 생기면서 여기에 실제로 동작해야 되는 이 init, 즉 A에서 오버라이딩한 init 클래스의 함수 포인터가 여기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모 타입의 객체로 객체점 만약에 A라는 클래스를 참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객체점 init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모 타입이니까 부모 타입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가상함수면은 들어온 객체의, 즉 이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면은 들어온 객체, 즉 A의 함수 포인터를 뒤지게 됩니다. 즉 A의 가상함수 테이블을 뒤지게 되고, 가상함수 테이블을 뒤져서 이 init이라는 함수의 함수 포인터, 실제로 내가 실행해야 되는 함수 포인터가 어디에 저장해 있는지를 찾게 된 다음에 여길 가서 이 함수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돼요. 즉, 한 번 테이블을 찾아가는 과정, 즉 테이블에서 함수 포인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메모리 주소로 점프하는 과정이 두 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시점에 이미 점프해야 되는 메모리 주소가 점프해야 되는 메모리 주소가 어셈블리어로 담기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남아지지 않고 메꿔지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냥 바로 점프를 해버리면 되는데,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링커 단계에서도 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링커 단계에서도 실행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들어올지 B가 들어올지 C가 들어올지 D가 들어올지 링커도 모르니까 그냥 구멍으로 남겨둡니다. 즉 이 공간을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 init 함수가 실제로 실행될 때 부모 타입의 객체가 실제로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봐요. A라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A의 가상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이제 이게 가상함수, init이 가상함수니까 가상함수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함수를 참고하고 있지? A를 참조하고 있구나. 그럼 A의 가상 테이블을 뒤져서 이 init 함수의 함수 포인터를 찾아서 그 함수 포인터로 이제 날아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성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버추얼이랑 키워드를 붙여줘야 오버라이딩 했을 때 init 함수가 각각의 실제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함수들이 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바는 뭐다?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멤버 함수가 가상함수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 가상함수로 한번 돼버리면은 동적 바인딩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적 바인딩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함수로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는 가상함수로 도는데 어떤 거는 가상함수로 안 돌아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인게임 씬의 가상함수가 아니라 인게임 씬만의 고유의 기능이야. 그럼 이거는 누가 오버라이딩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상함수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을 안 붙이고 그냥 바로 멤버 함수로서 객체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정적 바인딩으로 해서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는 모든 게 가상함수기 때문에 이런 그냥 고유의 기능, 즉 인게임 씬의 고유의 기능 자체도 이제 가상함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가상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 함수 코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함수 포인터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건 이제 순수 가상함수라 그러는데 소멸자에다 붙였으니까 순수 가상 소멸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살짝 헤매긴 했는데, 순수 가상함수는 뭐냐면은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를 순수 가상함수라 그래요. 가상함수는 뭐라 그랬죠? 이 함수가 부모 타입에서도 구현이 있고 부모 타입으로도 구현이 있고 자식 클래스가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을 할 때 다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가상함수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0을 붙이면은, 즉 가상함수에 뒤에 0을 붙이면은 순수 가상함수가 되면서 이 가상함수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딩을 강제하게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구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즉 여기다가 만약에
0 하게 되면은 이 init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즉 부모 쪽에서는 init 함수를 호출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init 함수가 호출되지 않는다. 구현이 없기 때문에 호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없는 함수가 순수 가상함수고, 순수 가상함수를 가진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추상 클래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타입은 될 수가 있어요. 타입은 될 수가 있는데 대입하는 인스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객체가 추상 클래스의 함수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현이 없는 함수잖아요. 즉 순수 가상함수는 구현이 없어요. 구현이 없는 함수를 호출하면 뭘 동작해야 되죠? 동작할 게 없어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인 거고,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다. 인스턴스의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생성된 인스턴스로 함수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멤버 함수에 접근을 해서 멤버 함수에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이 없기 때문에 함수의 호출이 불가능하고, 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생성을 막는 거다. 인스턴스의 생성을 막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고,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순수 가상함수다. 순수 가상함수는 함수의 매개변수 뒤에 는 0을 대입한다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얘가 되게 전 이것 때문에 살짝 한 1시간 날렸는데, 자, 이건 뭐죠? 소멸자죠. 버추얼이 붙었어요. 가상소멸자입니다. 가상소멸자와 똑같아요. 동적으로 이제 동적 바인딩을 위해서 가상소멸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고요. 근데 여기다 순수 가상소멸자예요. 자, 순수 가상 함수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구현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구현을 하지 않고 이 구현을 자식 클래스들에게 미루겠다. 자식 클래스들은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순수 가상 함수를 만드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순수 가상함수처럼 순수 가상 소멸자도 구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멸자는 어떤 경우에든 호출이 돼야 되고, 객체를 해제할 때 항상 어떤 경우에든 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 0을 붙여버리면은 순수 가상 소멸자라고 하더라도, 순수 가상 함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생성을 해줘야 돼요. 소멸자가 호출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얘만 특수하게 예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반 가상 함수들은 구현이 없어도 돼요. 구현이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순수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있어야 된다. 왜냐? 얘가 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현을 해줘야 된다. 구현을 안 해주고 처음에 이제 순수 가상함수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했다가 링커 에러 계속 났다. 소멸자인데 소멸할 수가 없다. 소멸자인데 찾을 수가 없다. 링커가 에러를 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준 걸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함수라서 이 초라한 함수를 인게임 CPP에서 이렇게 이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줘도 되고 붙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이게 하면 이제 이 함수는 오버라이드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가상함수로 돌겠죠. 어차피 가상함수도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면은 타입이 똑같잖아요. 즉 오버라이딩은 결국에는 부모의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매개변수 타입까지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반환 타입, 이름, 매개변수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게 오버라이딩이거든요. 그대로 가져왔죠. 버추얼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는데 어차피 버추얼로 돌기 때문에 그냥 붙여줬습니다. 이 함수가 이미 버추얼 가상함수기 때문에 자식에서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은 이 오버라이딩한 함수도 버추얼 가상함수예요. 자동적으로 가상함수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안 붙여줘도 되는데 이제 명시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붙여줬고요. 얘는 그냥 자식 클래스입니다. 프렌드 달려있고 씬에서 얘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함수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닛 함수 초기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씬의 자식 객체가 인게임 씬 하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가상함수로 만들어줬고, 가상 소멸자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 소멸자를 순수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준 거다. 왜냐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려면 항상 하나 이상의 가상함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저 부모 클래스에 그 어떤 함수도 들어가지 않는다. 더 이상 이닛을 가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닛도 안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닛을 가상함수로 만들 수는 없고, 더 이상 가상함수로 만들 함수가 없을 때 소멸자를 가상 순수 소멸자로 만들어서 가상 순수
순수 가상소멸자로 만들어서 이제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얘에 대한 인스턴스는 생성을 하지 않는다. 즉 자식 클래스들에 대한 인스턴스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자식 클래스들을 한 번에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init 함수를 가상함수로 만들어 줬고,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다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했다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는 그냥 시간, 뭐 이런 델타 타임 구해주는 시간 유틸리티성 클래스라서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타임도 이제 코어 CPP에서 여기서 이제 장면 초기화 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얘가 싱글톤이니까 객체 받아서 init 함수 초기화하는데 init이 뭔가 잘못되면은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하겠죠. 펄스를 반환을 하겠죠. 잘못되면. 그래서 true가 돼서 여기서 return 펄스를 반환을 하면은 메인에서 얘를 초기화를 하잖아요. 메인에서 코어 CPP를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할 때 여기서 펄스가 나오면 true가 돼서 이 코어에 대한 객체를 삭제를 하고, 싱글톤 객체를 삭제를 하고 리턴 0을 반환해서 프로그램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리턴 해주고요. 장면 관리자 초기화도 이제 장면을 관리자 초기화 해주면서 이닛으로 들어가 보면은 크리에이트 씬 하나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최초 1회 메인에서 얘를 초기화할 때 하면은 최초 현재 씬을 이제 어떤 씬으로 해줄 건지, 크리에이트 씬으로 어떤 씬을 해줄 건지 이제 여기서 넣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해서 처음에 인게임 씬이 들어와 있죠. 왜냐면 인게임 씬밖에 없기 때문에 인게임 씬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게임 씬에 대한 씬을 초기화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게 인게임 씬이기 때문에 여기다 커런트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다 씬 객체가 이게 인게임 씬이 되겠죠. 인게임 씬 객체를 m 씬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제 현재 씬 객체가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 매니저가 초기화가 되고요. 씬 매니저로 하여금 이제 여러 씬들을 상성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